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 자, 3주차 수업, 이제 여러분들한테 지금부터 강의하려고 또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교수님 지금 마스크 쓰고 왔죠? 이제 여러분들 이제 4주 후에 강의실 올 때는 항상 공지한 대로 이렇게 마스크 하고 오시면 돼요. 교수님도 했죠? 하지만 말소리 잘 들리죠? 이런 것처럼 마스크를 해도 우리가 서로 의사소통하는 데는 지장 없으니까 마스크하고 이제 손 알콜로 소독하고 그 다음에 수업하는 걸로 할게요. 지금은 이제 교수님 마스크를 하고 지금 시작하지만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과 이제 이 실기실에는 이제 영상만 찍으니까 이제부터 마스크를 벗을게요. 네. 고 수업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이론 수업이에요. 여러분들 공지한 대로 4주간은 우리 강의 계획서상 이론으로 할 수 있는 수업들을 먼저 땡겨서 진행할게요. 그리고 이제 11주부터 실기 들어가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오늘 요거는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레포트를 내줬죠. 레포트가 뭐였냐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레포트 국립중앙박물관 가는 거 레포트 내줬죠. 그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그런 작품들을 교수님이 PPT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교수님이 먼저, 원래는 이제 여러분들 가고 나서 제가 이제 이 수업을 13주나 14주 때 여러분들 진도에 맞춰서 여러분들 갔다 왔잖아요. 그러면 또 생각이 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잔상이 그때 제가 설명을 해주면 교수님이 그랬던 거구나 하고 딱 인식이 됐을 텐데, 요번에 먼저 제가 이 수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먼저 사전에 지식을 안고 나중에 이제 8주 후에 이제 뮤지엄이 이제 오픈하면 그때 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한국 도자기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이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작을 할게요. 자, 일단 자, 우리 근로학생 여기 방망이 조그만 거 하나만 주실래? 찍어줄게. 긴 거. 그런 거. 이렇게. 감사합니다. 자, 이걸로 교수님이 이렇게 딱 찍으면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할게요. 일단 한 주 동안 잘 지냈죠? 한 주 동안 또 방역 열심히 하고, 자기 관리 열심히 하고, 또 몸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쉬고, 잘 운동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일단 토기. 여러분들, 토기 얘기 많이 들어봤죠? 토기 언제 들었죠, 우리가? 토기라고 하면은, 우리가, 예전에 미술책에 우리가 토기하면 나오죠? 무슨 토기? 빗살, 무늬, 토기. 다들 아시죠? 빗살, 무늬, 토기. 항상 미술책이나 역사책이 제일 먼저 나오는 토기가 빗살, 무늬, 토기죠. 응? 이거 알고 있을 거예요. 빗살, 무늬, 토기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이 빗살이 이렇게 들어갔구나. 그래서 빗살, 무늬, 토기구나. 응? 그 다음에 이렇게 뾰족하게 생겼네. 그리고 이거는 옛날에 신석기 시대 때 사람들이 쓰던 거다 정도 알고 있죠? 응? 근데 이게 왜 유명한지를 좀 이따 설명해 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없으니까 제가 읽을게요. 흑색, 마연, 토기, 김목, 항아리. 청동기 시대. 신석기에서 이제 청동기 넘어온 거죠. 철을 쓰는 시대로 넘어온 거예요. 철을 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불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에 불이 시작했다면 여기는 이제 불을 다룰 줄 아는 사람들이 만든 도자기라 보시면 돼요. 이거 이제 보시면 입구, 부연부, 그 다음에 목 부분, 그 다음에 몸통 부분, 그 다음에 바닥 부분이 삼연체가 완성이 된 도자기 형태를 가지기 시작한 게 청동기 시대부터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돌아가서 빗살무늬 토기. 여러분들 빗살무늬 토기 아는 대로 한번 이야기해보자. 우리 근로학생 빗살무늬 토기 아는 대로 한번 얘기해보세요. 자, 이거는 한강 유역에 있었죠? 강가에서 만들어졌죠. 강가. 그래서 여기에 뾰족한 이유가 뭐냐면 강가에 어떻게 썼을까? 이렇게 안고 썼을까? 박아서 썼어. 박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뾰족해야 되지. 그죠? 그래서 이게 뾰족한 거예요. 자, 이거는 무엇에 쓰는 물건일까?
여기다 넣고 밥을 비빔밥 먹었을까요? 비빔밥? 아니면 여기다 넣고 세수했을까요? 물을 넣고? 이게 아니라 여기에 곡식이나 씨앗을 보관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 때부터 농경사회가 접어들어요. 농경사회에 접어들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씨앗이죠. 뿌려야 될 거 아니에요. 뿌려야죠. 그래 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씨앗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석기 시대 때부터 사람들이 우리가 유목민처럼 돌아다니면서 사는 게 아니라 한 곳에 정착하기 시작한 거죠. 구락부라고 하죠. 그게 만들어진 거죠. 구락부가 만들어지고 나서부터는 사람들이 정착하니까 어떻게 해요? 정착을 하게 되니까 이제 거기다가 곡식도 키우고 집도 이제 움집도 만들어 놓고 그죠? 자기가 살 곳을 점점 만들어지는 사회의 생활이 이 신석기 시대부터 만들어진 거고 거기에 제일 많이 썼던 게 이런 토기다. 그런데 이 토기 중에 가장 중요한 이 비싼 무의 토기는 우리가 역사책이나 미술책에 나오는 이유가 뭘까? 토기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박물관이나 이런 데 가보, 미술관에 가서 보시면 흑색 마양 토기, 뭐 검은 민무늬 토기 등등등 그 토기 굉장히 많은데 굳이 비싼 무의 토기가 우리 역사책에 나오는 이유가 뭘까? 그걸 이제 알아야 돼요. 뭘까? 우리 근로학생들. 신미성. 응? 뭐라고? 신미성이 있어서. 신미성. 중요한 말이에요. 자, 말 그대로 빗살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이 빗살은 여기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이제 빗살무늬 토기 한번 집에서 인터넷 쳐보세요. 빗살이요 막 들어간 게 아니고요 굉장히 디자인적으로 들어갔어요. 굉장히 보시면 정확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면 패턴처럼 그죠? 여러분 패턴 많이 우리 옷에 패턴도 많죠? 패턴처럼 이렇게 빗살무늬 토기가 정확하게 들어가 있어요. 자 이렇게 정확하게 들어갔다는 거는 우리 신석기 사람들이 도형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내 의지대로 넣는 거야 안 넣는 거예요? 의지대로 넣은 거죠. 계획하에. 자 그런 거를 시작했다는 건 뭐죠? 우리가 능동적인 삶, 그냥 의식주, 내가 먹고 자고 싸고 그런 삶이 아니라 나의 그런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표현하는 표출해내는 시작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런 시작을 했다는 그런 토기로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빗살무늬 토기가 지금도 만들어진 거예요. 결론은 빗살무늬 토기는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 계획하에 만들어졌다. 계획하에 우리가 인간이 발전하고 도시도 만들고 뭐 건물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열차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그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지금 우리 그 지구에서 가장 먹이사슬 중에 위에 올라가 있죠. 우리 인간이 종족이 발전했죠. 응? 그런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간이 계획해야 되죠. 계획하에 만들어졌대요. 빗살무늬 토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호모사피엔스. 알겠죠? 자, 그럼 거기까지만 빨리빨리 얘기할게요. 거기서 할게요. 자, 다음. 자, 토기 또 나옵니다. 토기, 토, 장식, 김목, 항아리. 5, 6세기 신라, 국보입니다. 국보 195호. 자, 이거는 토기, 노규, 고로. 통일신라 8세기 국보. 두 개 다 국보예요. 국보라서 교수님이 사진을 찍어 놓은 겁니다. 자, 뭐 국보 이런 얘기는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그건 말이 기니까. 자, 토기, 토, 장식, 김목, 항아리. 이거는 뭐냐면 이 토기는 예전에 보면 토기 같은 거는 굉장히 귀하죠. 만들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귀하게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식도 어마어마하죠. 여기 자세히 보시면 사람 모양, 거북이 모양, 그다음에 뭐 해태 모양들이 다 붙어 있어요.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자 노규고로도 이 그 신라 시대 때 유약이 발달되지 않지만 유약을 처음으로 써서 이렇게 녹인 거예요. 그래서 고로를 만든 겁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이거는 여러분들 따라해보세요. 태항아리 따라해보세요. 태항아리 이거는 고로. 이걸 뭘 넣는 거냐면은 뼈를 넣는 거. 이거는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탯줄이 있죠. 엄마와 아이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 탯줄, 그 생명줄이라고 얘기해서 그 탯줄을 예전에는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절단하잖아요. 그거를 그냥 버리지 않고 그 탯줄이 귀하다고 해서 이런 토기 항아리에다 넣어서 이거를 좋은 곳, 명당 자리에 묻었습니다.
그럼 이 아이가 나중에 태어나서 좋은 인물이 된다. 아주 큰 인물이 나온다. 그래서 이걸 담아서 복원했던 톡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인간이 태어나면 인간은 어떻게 돼? 누구나 죽어요. 교수님 좀 먼저 갈게. 여러분들 따라와. 아무튼 인간은요 시작과 끝이 있어요 없어요? 네, 누구나 있어요. 그게 평등한 겁니다.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 하루하루가 중요한 거죠. 응? 그래서 사람의 시작이 있으면 사람의 끝이 있어. 누구나 끝이 있어. 그때 끝날 때 그 우리의 육체를 나중에 이제 산화시키죠. 이렇게 불에 굽죠. 그러면 뭐만 남아? 만났습니다. 가루가 남죠. 뼈 가루가 남아요. 우리가 이제 그런 장례식장에 같은 데 하면 1100도 정도에 구워요. 아무튼 그거 여기서 보면 그 뼈를 여기다가 담았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좋은 곳에서 모시고 조상들을 모셨던 겁니다. 그게 고로예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 알겠죠? 이제 톡이 봤고요. 다음. 자, 그러면 이제 그런 토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우리 청동기 할 때 그런 도기, 그러니까 도기, 자기로 이렇게 가는데 지금부터 이제 자기를 어때? 자기.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쓰는 그 세라믹은 자기예요. 그러니까 도자기가 뭐냐면 독이랑 자기랑 합성어예요. 독이랑 자기를 도자기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인류가 쓰는 건 다 뭐다? 자기다. 자기가 왜 중요하냐? 일단 자기는 온도가 높아요. 1200도 이상 소송돼요. 1200도 이상 소송이 되기 때문에 불순물이 다 빠지죠. 온도가 높다는 거는 단단해, 약해요? 단단하죠. 그래서 자기를 만듭니다. 그때 자기 시작은 우리나라에서는 청자입니다. 청자, 도자기. 여러분 청자 많이 들어봤죠? 청자. 예. 청자, 백자, 분청 많이 들어봤죠? 청자. 자, 그럼 11세기, 10세기부터 11세기인데 청자 한번 볼게요. 시작. 11세기 청자 꼬리 무늬병. 꼬리 무늬병. 11세기입니다. 자, 빨리빨리 볼게요. 자, 다음. 자, 청자 모란 무늬판. 한번 쭉 보세요. 굉장히 화려하죠? 지금 얘기하면 플레이트죠. 그죠? 플레이트. 굉장히 화려하죠. 여기다가 와플 같은 거 하나 얹어 먹으면 맛있겠죠? 그죠? 이런 데다 여러분 상상해봐. 이런 동양적인 도자기에다가 서양의 음식을 넣어서 먹는다? 멋지죠? 유럽에서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이 이런 스타일이에요. 유럽 애들. 유럽 친구들이 기와장 같은 데 도자기 기와장 같은 데 거기 위에다가 스파게티 먹고 그러면 감격을 해요. 감격을. 너무 좋아해요. 우리나라는 기와장인데 우리나라에 봤을 때 저 기와장에다 밥을 먹고 그래? 그들은 기와장에서 밥 먹는 거 너무 좋아해요. 그게 문화의 차이고 그거 나중에 얘기할게요. 아무튼 자, 다음. 자, 시작. 청자, 공항, 무늬, 상갑, 대접. 여기 안에 보면 어마어마하죠? 무늬들이. 뭐 학이 날아가고 있고, 구름이 학을 따라서 계속 돌고 있고, 여기 가운데에 학 두 마리가 계속 돌고 있고요. 굉장히 멋지죠? 그죠? 여기 지구가 안에 담긴 것 같아. 하늘이. 그죠? 다음. 청자, 사자 모양 향로. 12세기. 그죠? 멋지죠? 정말 사자 모양 딱 하고 있죠? 사자 모양. 멋있어요. 향로입니다. 그죠? 향로. 또 보자. 다음. 자, 청자 석류 모양 주전자. 쭉. 석류. 여러분 석류 알죠? 네. 석류 먹어봤어? 안 먹어봤어? 먹어봤습니다. 석류 먹어봤어요. 그러면 안 먹어본 친구도 있어 지금? 그럼 오늘 사서 먹어봐. 석류 안에 딱 열면 어떻게 돼? 석류 안에 뭐가 많아요? C가 많아. 나중에 설명할게요. 다음. 자, 시작. 청자 어려운 자, 국보. 자, 어룡이라고 하면 얼굴은 용, 몸은 물고기. 그 어룡이죠. 그래서 바다를 지키고 바다를 관장하는 용이죠. 그렇죠? 상상의 동물이죠, 용은. 용 진짜 본 사람 없죠. 우리 상상의 동물이죠. 그죠? 응? 자, 여기까지 보고 다시 넘어갈게요. 뒤로 계속 넘길게요. 자, 앞으로. 뒤로. 교수님이 얘기한 거 뒤로 있고, 뒤로.
여기서부터. 자, 여기 12세기 건데, 자, 12세기, 11세기, 12세기 청자, 우리나라 청자의 시작이에요. 우리나라 청자는 딱 간편으로 얘기할게요. 우리나라 청자는요, 아쉽게도 중국에서 넘어왔어요. 중국의 월주요라는 곳에서 청자를 많이 만들었어. 거기서 우리는 중국이랑 땅이 닿아 있어요? 안 닿아 있어요? 닿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문화가, 물류가 오는 게 더 빠르겠죠. 바닷길보다는. 그래서 옛날에 하늘길이 없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제일 먼저 받아들인 게 우리나라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국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청자를 만들었다. 그러면 결론이 뭐야? 청자는 우리가 후발주자다. 이미테이션이다. 어쩔 수 없어. 역사니까 받아들였어. 중국에서 만들었어. 그러면 중국 사람들은 왜 청자를 만들었을까? 그 중요하죠. 지금부터 왜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청자를 왜 만들었을까? 중국 사람들은? 청자, 지금도 중국 사람 청자 되게 좋아합니다. 지금도 너무너무 좋아해요. 지금 청자를. 그럼 청자를 왜 만들었을까? 왜 만들었을까요? 청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자는 말 그대로 중국 사람들은 지금도 여러분들 이제 중국에 여행을 나중에 지금 못 가지만 중국에 여행을 가거나 중국에 이제 뭐 비즈니스 있거나 가보면 우리나라 같은데 그 보석상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우리나라는 뭐가 있어요? 금이 쫙 있죠. 금부츠 쫙 있고 은 조금 있고 그다음에 뭐 다이아 이런 게 많죠. 우리나라는 금을 좋아하죠. 우리나라는. 하지만 중국이라는 나라는 금 못지않게 좋아하는 게 뭐예요? 옥이에요. 중국은 옥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중국이라는 나라는 옥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 옥을 지금 되게 좋아해요. 옥 반지 당연히 있죠. 옥 팔찌, 옥 목걸이, 옥 벨트, 그죠? 혹은 옥 받침, 그다음에 옥 침대도 있죠. 되게 그런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옥을 되게 좋아해요. 옥을.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옥을 사랑하다 보니까 옥을 너무 쓰고 싶은데 옥이 비싸요, 안 비싸요? 비싸죠. 그래서 이 옥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 청자입니다. 청자가 약간 옥 색깔이죠. 그래서 만든 게 옥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처음에 옥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이렇게 청자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 청자를 보면 우리나라 청자랑 중국의 청자랑 거의 비슷해요. 색감이 탁하다거나 두껍다거나 무겁다거나 그런 느낌이 비슷한데 12세기, 11세기는 근데 이제 점점 넘어가면서 우리나라만의 청자가 만들어집니다. 자, 사자 모양 항로 멋있죠? 이 사자 모양. 사자가 딱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여기다 향을 딱 피우면 요 입에서 향이 막 이렇게 나가요. 그럼 되게 멋있죠? 그래서 내가 뭐 12시에 여러분과 약속을 했어. 11시 반에 이걸 딱 켜놔. 그럼 딱 들어오면 막 안개가 막 이렇게 있고 사자가 막 하고 있어요. 그러면 멋있네 저 사람. 지금 있는 사람이라고 보여져 안 보여져? 지금 여러분들 막 명품을 좋아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 그럼 똑같은 거예요. 예전에 명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내 방에 이런 걸 갖다 놓으면 이게 바로 명품인 거죠. 딱 갖다 놓고 나를 과시하는, 나 이 정도야 하는 사람. 이건 아무도 못 썼겠죠 이 당시에는. 응? 자, 다음. 자, 시작. 청자, 청리 모양. 청리 아까 얘기 들었죠? 많이 먹어봤다. 안에 보면 뭐가 많아? 씨가 많아. 그럼 이거는 누가 썼던 거라고 생각할까? 누가? 여자. 어떤 여자?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싶거나 아니면 아이를 가졌거나 그런 그 제2의 세대를 꿈꾸는 분들이 이런 것들을 기원하면서 썼던 거겠죠. 그죠? 그래서 다 이해가 되죠? 청자는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청자는 다 만들어진 이유가 있다 없다? 있다. 있어요. 이거는 그 여자분들이 많이 썼겠죠. 청자를. 그죠? 그래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청자는요, 여러분들 이건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는데 청자는 다 거의 주문생산. 무슨 생산? 주문생산. 그래서 청자가요, 여러분 박물관 가보면 알겠지만 분청이나 백자에 비해서 굉장히 완성도가 높다 낮다? 높다. 왜? 주문생산.
주문이라는 건 뭐야? 그 주문한 사람을 만족해야 돼, 않아야 돼요? 만족해야겠죠. 만족시켜야지만 그 거래가 완성되죠. 내가 이거 만드는데 10량이야. 5량 줄게. 다 만들고 5량 줄 거야. 잘 만들어. 그러면 이 도예가가 미상의 작가가 최선을 다해서 이걸 만들어야겠죠. 그죠? 이걸 만든 겁니다. 도자기.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땅에서 나오는 도자기들은 청자들은 다 주분 생산이에요. 청자는 막 청자 빼고는 이런 것도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청자가 그 시대, 그 동아시아를 그 당시에는 어떻게 점령했다. 그죠? 지금도 여러분들 메이드 인 차이나가 좋아요? 메이드 인 코리아가 좋아요? 메이드 인 코리아가 훨씬 좋죠. 또 가격도 비싸고, 그죠? 메이드 인 코리아는 한 번 쓰고 버리지 않죠. 메이드 인 차이나는 한두 번 쓰면 버리죠. 그 차이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알겠죠? 다음. 자, 청자, 어른 모양 주사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얼굴은 용, 몸은 바다 물고기. 이거는 이 용은 우리가 누구만 썼어요? 옛날에 황제나 황실들 이런 사람들만 썼어. 이거를요 예전에 그냥 쓰다가 그러니까 내가 그냥 좀 지체 높은 가문의 아들이야. 근데 나도 좀 용 좀 써보고 싶어. 하고 이걸 집에서 은닉하고 썼어. 그러다가 발각됐어.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역심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는 이 용 쓰다 걸리면 어떻게 돼? 그 옛말에요. 어려운 일을 계속 막 하게 되면 우리가 못 쓰지 마 그래. 야, 너 그 용 쓰지 마.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 얘기가 여기서 나와요. 용 쓰지 마. 알겠죠? 야, 그 용 쓰지 마. 그 얘기가 용 쓰면 어떻게 돼? 힘들어진다. 그래서 용 쓰지 마. 여기서 나와요. 이해되셨죠? 그러도 재밌죠? 그럼 말들 쭉 흘러드는. 용은요, 조선시대 때도 왕만 썼고요. 고려시대 때는 황제가 쓰고 황제만 썼어요. 혹은 황실에 있는 관계된 사람만. 이건 누가 썼을까? 그러면 당연히 황제나 황실이 썼겠죠. 응? 굉장히 멋있죠. 우리 남학생들 이런 데다가 술 한잔 딱 먹으면 내가 왕이 된 기분. 내가 왕이로서 그래서 딱 한 잔 먹을 수 있죠. 여러분들도 만들 수 있어요. 앞으로 잘 보세요. 만들어서 우리가 사자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자, 여러분도 국립중앙박물관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자, 아까가 굉장히 남성적이었다는 질문. 자, 청자, 죽순 모양, 주전자. 이건 뭐예요? 죽순. 대나무의 죽순, 그죠? 올라오는 거 있죠? 되게 굉장히 이거는 선이 곱죠. 곱죠. 이거는 굉장히 여성적이죠. 이거는 왕실의 내명부가 썼겠죠. 그죠? 예, 여성분들이 여기다가 우아하고 엘레강스하게 한 잔씩 마셨겠죠. 그죠? 대나무, 고든 절개. 그죠? 내 지아비를 모신 고든 절개 생각하면서 또 의미 있는. 청자는 의미가 없는 게 없어요. 자, 알겠죠? 자, 다음. 자, 청자 참외 모양 주전자. 예전에는요, 이렇게 사과, 참외, 포도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 많이 그렸어요. 왜 그럴까? 그런 것들을 그렇게 과실이 탐나게 열렸을 때 그 모습들이 인간한테 주는 그런 미적 감성이 굉장히 좋고, 이런 것들을 집에 놨을 때 좋은 기운이 온다는, 우리가 유교 사상이니까 좋은 기운이 온다는 그런 그 풍습이 따르고 있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참외도요. 굉장히 참외가 알이 꽉 차면 굉장히 먹은직스럽고 좋죠. 그래서 이 참외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참외 꽉 찼죠? 알이.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 비례가 굉장히 좋죠. 비례가. 그죠? 굉장히 여성의 그 비례를 만든 것 같죠? 청자. 이렇게 참외 모양 굉장히 멋있죠? 비율도 좋고. 그래서 이것도 곧 볼 거예요. 그죠?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 가시면 실물 볼 수 있어요. 이 화면에서 보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박물관에 가서 직접 작품을 보면 그 감동은 정말 남다를 거예요. 직접 한번 봐보세요. 이거 수업 시간을 통해서 이런 곳에 갈 수 있는 또 기회가 된다고 생각이 되니까 여러분들 제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초등학교 때 그다음에 중학생 때 이럴 때 그냥
끌려갔던 그런 박물관, 뮤지엄은 아니에요. 지금 성인이 돼서 교수님한테 이렇게 수업을 한번 듣고 또 가서 내가 그 작품이나 사물을 보게 됐을 때 그 느끼는 감동은 틀립니다. 그죠? 사람은 또 환경에 따라 틀려지잖아요. 지금 가서 봐보시면 굉장히 좋을 겁니다. 화면으로는 이 유약의 질도 잘 안 보여요. 표면도. 근데 진짜 가서 보시면 이 유약이 정말 보석처럼 반짝반짝한 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나라 청자가 고려시대 때 최고였구나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고려시대 때 두 가지 때문에 고려가 굉장히 부강해지죠. 그래서 외국에서 굉장히 많이 쳐들어오잖아요. 그죠? 뭐 때문에 부강해지냐? 알다시피 고려, 청자. 두 번째 뭐냐? 고려, 여러분 고려하면 뭐가 생각나요? 고려, 청자예요. 청자, 하나 더 고려 인삼. 여러분 고려 인삼 알죠? 그 당시에 삼이라는 거는요 인간의 면역력을 키워주고 지금도 그렇죠? 그리고 인간의 생명을 연장해주는 거라고 그 당시 사람들이 다 믿었어요. 삼을 아무나 먹지 못했죠. 근데 고려라는 나라가 삼을 굉장히 많이 재배할 수 있는 그 기술력이 있어서 그때 고려 인삼 지금 고려 홍삼도 있죠. 홍삼은 그 당시 없었고 지금 발전한 기술력이고 인삼과 청자가 고려 시대를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자, 청자, 투각, 칠보, 향로. 이거 보시면 또 여러분들 역사책에 나와 안 나와? 나온다. 이게 역사책에 나오죠. 그래서 토기, 빗살무늬 토기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책자일 거예요. 되게 유명한 거죠? 되게 유명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실물을 보면 한 요만해요. 실물은 되게 작아요. 사진에 보다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이 작은 게 왜 이렇게 유명하냐? 왜 이렇게 유명해서 역사책에 나오냐?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 볼게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국보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칠보 향로에는 그 당시에 고려의 그 청자의 기법이 거의 다 들어갔어요. 자, 일단 봅시다. 밑에 보시면 여기 토끼 3마리가 받치고 있죠? 이거는 조각기법이죠. 토끼를 만드는 조각기법. 이 전체를 만드는 건요, 나중에 여러분들 내가 13주나 14주 때 물레 기법을 여러분들 시연하고 여러분들 해볼 건데, 물레로 만드는 물레 기법이에요. 물레 기법 중에서도 그러니까 뚜껑이 있는 기법이에요. 가장 고급 기법. 뚜껑을 만드는 기법.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연잎 하나하나를 다 붙였죠? 그죠? 붙인 겁니다. 퇴화기법. 조각기법, 물레기법, 퇴화기법. 여기 보시면 여기 그 줄기를요, 줄기 모양을 다 음각으로 새겨 넣었어요. 음각기법. 또 중요한 거 뭐냐면 음각기법 들어갔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향이 잘 골고루 한쪽으로만 나가는 게 아니라 향이 위쪽으로 다 나갈 수 있게 다 구멍을 뚫었어요? 안 뚫었어요? 뚫었죠. 이것도 투각기법. 고급 기법이 다 들어간 거예요. 조각기법, 음각기법, 퇴화기법, 물레 중에서 합기법, 투각기법. 그죠? 모든 기법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가장 우수한 수작이다. 대표할 만한 작품이다라고 해서 국보로 선정이 됐고, 이게 여러분들 역사책에 나옵니다. 이해가 되셨죠? 예. 오케이?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나중에 박물관 가서 보면 또 새로울 거예요. 뒤에가 살짝 여기가 깨져 있어요. 실물을 보면 이만큼 금이 가 있을 거예요. 그게 오리지널이에요. 금이 안 가 있는 건 이미테이션 갖다 놓은 거야. 꿀팁. 자, 이거는 청자 용도식 필각. 옛날에는 지금 여러분들은 핸드폰 쓰죠? 핸드폰으로 다 스케치하고 하죠? 옛날에는 뭐 썼어요? 붓 썼죠. 그죠? 화산지에다 붓 썼죠? 붓을 꽂아놔. 그죠? 이것도 용이니까 누가 썼을까? 황신이 썼죠? 필각. 다음! 자, 이렇게 해서 뒤로 이렇게 해서 이제 청자가 앞으로 청자가 이렇게 우리나라 청자가 이렇게 발전을 했지만 항상 우리가 열등감이 있었죠. 아까 얘기했지만 청자는 누가 만들었어? 처음에 시작이 어디고? 중국. 그죠? 하지만 중국의 청자를 우리가 받아들였지만 우리가 우뚝 설 수 있는 고려의 청자가 우뚝 설 수 있는 것들을 우리
그 도예가들 작가들이 재해석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삼성의 핸드폰 반도체가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 핀란드의 그 노키아도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타이완 제품도 있고요. 미국의 애플사도 있고요, 그죠? 많은 사들이 먼저 시작했지만 삼성이 지금 독보적으로 재해석해서 만들어냈죠. 그런 것처럼 이 세라믹 도자기도요, 청자를 받아들였지만 재해석해서 우뚝 설 수 있던 게 뭐냐면, 자, 한번 뒤로 돌아가 볼게요. 처음으로 뒤로 한번. 자, 여기 앞으로 요거. 자 따라해보자. 상감청자. 여러분 상감청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청감청자. 그게 뭐냐면, 자 잘 보시면 여기 보시면 청자가 한 색이 아니야. 다채로운 색을 띠고 있어요. 잘 보시면 청자색이 있고요, 흰색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검정색도 있고요, 심지어 여기 빨간색도 있어요. 이렇게 네 가지 색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다채로운 색을 넣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나라의 은사기법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여러분들 자개 모양 알죠? 자개. 여러분 자개 알아요? 자개 알죠? 자개 보면 막 이러고 있고요, 십장색 막 뛰어가고 있죠. 보시면 거기 보면 은띠가 막 들어가 있는 거 있어요. 그 은띠, 지금도 요즘에 젊은 디자이너들, 공예가들이 그 버려지는 자개를 가지고 재활용해서 리사이클로 작업하는 작가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호응도 좋죠. 여러분들 그냥 일반 카페들 같은 데 보면 그렇게 자개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카페들 되게 많죠. 지금 다시 회귀하는 거예요, 옛날 그 디자인들이. 그런 것처럼 그 은사 기법을 그 자개 디자이너 했던 그 은사 기법을 여기다가 접목한 거예요. 콜라보레이션, 그죠? 그래서 인사 기법, 자기의 은사를 넣은 대신 뭘 넣었다? 흰 백토를 넣었다. 흰 백토 대신 뭘 넣었다? 검정 흑토를 넣었다. 그죠? 그 다음에 빨간 적토를 넣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든 게, 그러고 나서 청자 유약을 두껍지 않고 투명하게 얇게 입혀가지고 결과물을 뽑아낸 게 우리나라의 중반기, 후반기 절정의 청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청자가 그 당시에 만들어지고 나서 어느 누구 나라도 이걸 못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건 뭐지? 한마디로 삼성이 폴더폰을 처음 만들었죠, 지금. 그죠? 다 놀랬죠? 애플사가 그 아이폰을 처음 만들었죠. 세계가 열광했죠. 그런 것처럼 동아시아가 열광한 거예요. 이해가 확 되죠? 오케이? 다음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자, 보통 우리 근로 학생, 우리 저기 그릇 하나만 줘보세요. 그릇. 아니, 이렇게 된 그릇. 그렇지. 주세요. 자, 요게 우리가 똑같은 그릇이죠, 그죠? 근데 우리 여러분들 그릇을 보면, 보통 그릇을 보면 어딜 봐요? 여길 많이 봐요? 안을 보죠. 우리가 여길 보게 돼서 그릇을. 근데 우리가 만들 때는 항상 여길 보고 만들죠? 우리 인간은 속성상 여길 보고 만들어. 근데 우리가 만들고 나서는 볼 때는 제일 어딜 많이 보게 돼? 안을 보게 되지. 그래서 이 당시에 벌써 이 세라믹 미상의 작가는 여기보다는 어디에 집중했다? 그게 디자인이에요. 그게 디자인이라고, 그죠? 이 당시 벌써 도예가들이 디자인한 거예요. 요즘에는 많은 디자인을 빼내는 그런 것들이 많이 요즘 유행이죠. 디자인을 많이 빼서 본질화 시키는 게 많은 디자인이죠, 요즘에. 근데 이 당시에는 이 바깥부터 이 안을 디자인했죠. 그래서 이 안에 뭘 넣었어? 상감을 넣었죠. 이 안에 구름, 등을 넣어서 하늘을 표현했죠. 그래서 사람이 마실 때 어딜 보고 마셔? 옆을 보고 마셔? 이렇게? 아니죠. 이렇게 보고 마시죠. 그래서 내가 마실 때 하늘을 보면서 마실 수 있게, 그죠? 우아하게. 그래서 만든 게 이 상감 무늬 대접이죠. 멋있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나중에 많은 학과가 틀릴 거예요. 지금 제 교양 수업은. 이런 것들을 보고서 아 그래 이런 예전에 만든 우리의 그 선조들이 이런 생각들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거를 접목해도 좋죠. 옛것이라고 해서 지루하거나 퇴화됐거나 뭐 고리타분한 게 아닙니다. 옛것에서 우리가 지금 것을 충분히 보고서 따라하고 발전시키고 그거를 접목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게 바로 박물관의 큰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박물관 가라고 하면 지겨워. 박물관 지겨운데 옛날 거 보면 뭐 재미도 없고 이제는 가보면 틀릴 거예요. 한번 가보세요. 그죠? 대학생이 된 지금 가보시면 좋을 겁니다. 배울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20대에 갔을 때, 30대에 갔을 때, 40대에 갔을 때 여러분들 느끼는 게 굉장히 틀려질 겁니다. 그게 바로 인생이 나조차도 점차적으로 발전하는 그 계기가 될 거예요. 교수님도 지금 40대지만 30대에 갔은 거랑 지금 가도 틀려요. 그래서 1년에 한 두세 번씩 꼭 갑니다. 박물관에. 그죠? 가서 실물 보도록 하세요. 다음. 자, 계속 넘깁시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청자가 그렇게 이제 발전을 많이 하고 절정에 달았을 때, 달았을 때, 고려라는 나라가 어떻게 돼요? 없어지죠. 뭐 역사상으로, 그건 얘기 안 할게 기니까, 그건 역사니까. 고려라는 나라가 없어지고, 새로운 나라, 신흥 4대부들이 만든 나라가 뭐죠? 조선이죠, 조선. 그러니까 고려 제국이 없어지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이제 바뀔 때는 혼란기죠. 정치, 문화, 경제가 다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그 혼란기 때 나왔던 게 뭐냐면 따라해보자. 분청사기의 등장. 분청사기의 등장. 분청상감 어저문병. 분청상감 15세기. 그쵸. 조선의 초입니다. 그죠? 조선이라는 나라는 짧게 얘기하면 명나라를 사대에서 만든 나라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아우의 나라를 자처하고 개국을 한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교의 화려함, 청자의 화려함을 가급적이면 억제했죠. 그래서 항상 조선시대에 보면 꾸밈이 없죠. 꾸밀 수 있었는데 안 한 거죠. 우리는 꾸밈을 자제하겠다. 그죠? 그게 이제 6.25 사상이랑 맞아떨어져서 만들어졌지만 아무튼 그것도 얘기하면 길어요. 그건 이제 여기까지 볼게요. 자, 어저문병 말 그대로 물고기 그림이 있어 없어? 물고기 그림이 있죠. 자, 물고기만 있는 게 아니네. 뒤에 보니까 목을 길게 보고 한 마리가 얘를 먹겠다고 어슬렁어슬렁 거리고 있어요. 한 마리 여기 회화 작품 같죠? 근데 보시면 원근감도 막지 않고요. 그림도 삐뚤삐뚤하고 그게 그러니까 작품으로 그림사 쪽으로 보면 구조도 좀 틀려요. 그러니까 좀 대충한 느낌이 나요. 분정사기를 보면 여러분들 가서 보시면 그런 느낌 받을 거예요. 아 이건 내가 그려도 이 정도 하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왜 그런지 나중에 얘기할게요. 분정사기 보시고요. 진짜 다음. 자, 분정사기의 상감 용문 항아리. 자, 아까도 용이 나왔어요. 지금 용을 볼까요? 아까 용과 지금 용은 굉장히 틀려요. 잘 보시면 이 용은요, 용이야, 뱀이야, 그죠? 용의 그런 얼굴도 축소되어 있고요, 얼굴이. 그 다음에요, 뱀처럼 긴, 그 다음에 용이 뭔가 힘이 좀 덜 들어간 용입니다. 이걸 뭘 상징하냐면, 조선이란 나라는 왕권이 강해요, 신권이 강해요. 신권이, 정도준이 신권을 만들어 놨잖아요. 왕은 그냥 명예롭게 있어. 정승들이, 신하들이 우리가, 그, 나라를 다스리고 국민들이 행복하게 할 거야. 라고 만든 나라가 조선이죠. 그래서 이방원이 나중에 그걸 엎었죠. 왕권이 강해져야 된다고. 정도전을 죽이고, 그죠?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신권이 약해진 왕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자, 다음 또 볼게요. 자, 분청사기 박지모란문 항아리 15세기. 박지모란. 예? 이것도 그냥 볼게요. 다음.
자, 분청사기 주와 어문 편병. 옆에가 평평하다고 해서 편병이라고 해요. 나중에 설명할게요. 옆에가 이렇게 편병이에요. 나중에 박물관 알겠지만 평평해요. 이 평평하게 만든 이유는 딱 하나. 왜 평평하게 만들었을까? 효윤아, 왜 평평하게 만들었을까? 몰라. 아무튼. 자, 갖고 다니기 편하려고. 말 그대로 휴대용. 지금은 여러분 좀만 가면 편의점 있어 없어? 거기서 생수 500원이면 먹어 안 먹어? 먹죠. 옛날에 편의점 있어 없어? 고개 하나 넘어야지 주방 있어요? 그러면 목말라. 사람도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인간은 뭐가 필요해요? 수분이 필요하죠? 그러면 가는 거 수분 있으면 떠야 돼 안 떠야 돼? 떠야 돼서 어디다 넣어야 돼? 주머니. 여기다 넣거나 여기다 해야죠. 근데 동그란 거는 갖고 다니기 힘들겠죠. 평평해야지 딱 넣기 편하겠죠. 여기다 구멍이 작아야 되죠. 여기다 딱 마개 하나 딱 해가지고 딱 쪼만내고 갖고 다니 편병. 이해됐죠? 자, 다음. 자, 이렇게 해서 분청사기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자, 다 뒤로 돌려서 분청사기 처음 가볼게요. 자, 분청사기 봅시다. 여기서 한 가지 분청사기만 딱 가장 큰 거 얘기하면 분청사기는요, 말 그대로 굉장히 청자의 미니멀하고 완성도 높은 작품들이 갑자기 긴장이 확 빠졌죠. 이렇게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시대적 배경이 큰데, 청자는 아까 교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생산? 주문 생산. 그러니까 활발하게 교육이 만들어졌죠. 하지만 조선시대에 오면서, 자, 유교로 들어오면서, 자, 유교는 뭐예요? 내가 가진 게 있어야 돼, 있는 게 많아야 돼, 가진 게 없어야 돼요. 청렴해야 되죠. 그럼 내가 그런 비싼 도자기를 주문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죠? 일단 그거 하나. 그 다음에, 유교는, 그 청자는요, 고려는 불교의 시대죠. 그죠? 근데 조선은 유교죠. 종교가 바뀌었죠. 그죠? 그러니까 그 백자는 우리가 어떤 색을 조선이라는 나라는 어떤 색을 입고 그죠? 백이민족. 그죠? 하얀색 옷을 입죠. 청자가 백자는 무슨 색? 하얀색. 그러니까 백자로 넘어가야 되죠. 흰색으로. 그런 과도기에 있는 게 분청사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찾지 않고 주문도 안 하고 백도도 사라지고 백도를 만들어야 돼 백도도 없고 그리고 누가 주문도 안 하니까 만들 수 있는 한계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그 고려 후반기 조선 초기 그 도예가들이 갑자기 내가 뭘 만들어야 되는지 붕 떴죠. 만들 수 있는 시기가 지났죠. 그 100년, 150년만 나온 게 분청사기예요. 우리나라.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 분청사기는 도예가 미상의 작가들이 스스로 만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스스로 내가 만들기 시작한 거야. 누가 만들려고? 야, 그거 사자 모양 만들어. 야, 그 석류 모양 만들어. 참외 모양 만들어 했지만 이제는 그런 게 없는 거야, 오다가. 그럼 뭐 스스로 만들어야 돼. 스스로 만들다 보니까 그냥 편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편하게 딱 보니까 물고기 2마리가 탕탕탕탕 떠는데 그걸 먹겠다고 백조가 막 오고 있는 이 모습 자체가 그냥 재밌는 거야. 그리고 익살이라고 하죠. 익살적이다. 그래서 이 모양을 그대로 그냥 툭툭툭 하고 그린 거예요. 빠른 시간에. 그러니까 정밀하지 못하지만 작가의 마음이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들어갔죠. 그래서 결론은 중요한 거 청자는요 우리가 작품이라고 볼 수 있을까? 상품이라고 볼 수 있을까? 청자는 상품이에요. 대신 명품이라고 볼 수 있지. 우리 여러분들 뭐 되게 루이 땡땡, 뭐 샤 땡땡 이런 것도 명품이죠. 그런 거 막 매죠. 내가 이제 성공하고 나니 이거 이 정도 낼 수 있어. 하지만 이거는 작품은 아니죠. 다 똑같은 게 전 세계에 굉장히 많죠. 하지만 내가 핸드메이드 작가의 작품을 오다해서 내가 그 작가의 작품을 내가 샀어. 그거는 세계에 하나죠. 그 차이인 거예요. 이해가 확 되죠? 그래서 청자는 상품, 분청사기는 뭐지? 작품이에요. 작가의 생각과 작가의 마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세상에 하나씩밖에 없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분청사기는 작품이라 봐줄 수 있는 분류 자체가 틀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딱 결론 얘기하면 지금 우리나라 모든 그 경매 사이트나 우리나라 도자기들이 굉장히 비싸죠. 우리나라 도자기 뭐 경매 사이트 뭐 나오면 굉장히 비싸요. 몇만 달러, 몇십만 달러가 없고요. 몇 밀리언 달러부터 시작해요. 크리스탈 경매 같은 데 가면, 소더비 경매 같은 데 나가보면 우리나라 경매 그 도자기들이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작품들은 몇만 달러 혹은 몇천 달러부터 시작하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 무조건 밀리언 달러예요. 그 중에 제일 비싼 게 뭐? 분청사기. 게다가 귀하기도 하죠. 가장 귀하기도 하죠. 150년밖에 없으니까 100년에서. 그리고 이건 뭐지? 작품이니까. 그러니까 작품을 우선적으로 해주는 거는 뭐 당연하죠. 작품보다. 청자, 백자보다도 분청이 으뜸이에요. 여러분 몰랐죠? 청자, 백자만 들어봤죠? 분청이 으뜸이에요. 가격 자체가 작품 가격의 차이가 납니다. 분청사기. 우리는 스스로 이거를 업신여기고 막 버리고 심지어 발로 뻥뻥 찼어. 응? 개밥그릇이 아니야? 찼어.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외국에서는 역으로 더 인정받고 더 귀한 문화재로 존중받았죠.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놓쳤던 부분이에요. 왜? 우리는 그 당시 어려웠잖아. 그 당시 우리는 경제 발전해야 되고 산업화해야 되고요. 6.25 나서 총알 왔다 갔다 하고 내 목숨 유지해야 되고요. 그리고 민주화하기 위해서 으쌰으쌰 했고요. 그러니까 이 문화예술을 지킬 수 있는 여력이 없었죠.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기 들었고 우리도 이제 선진국 대열을 가고 있죠.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이런 문화유산을 우리가 잘 지키고 가치를 잘 올려야겠죠.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죠. 그죠? 그죠? 그럼 우리나라가 더 멋있는 나라가 될 수 있죠. 그죠? 이런 것들. 그런 거 알고 있죠. 이 분청사기 어느 나라가 제일 많이 가져갔죠? 일본이 제일 많이 가져갔죠. 이 분청사기요. 지금 여러분 국립중앙박물관 내가 과제 내서 가면 알겠지만 별로 없어요. 여기에 100배 이상이 어디에 있어요? 일본에 있어요. 일본 애들이 다 가져갔죠. 일본 사람들이. 심지어는 절에 스님이 이제 요 바우라고 하죠. 요거 하나 가지고 물도 마시고 밥도 드시고 여기다 공양도 하고 했던 이런 도자기 바우도 다 털어갔어요. 일본 친구들이. 일본 그것도 뭐 일본 나쁜 놈들 할 수 없잖아. 일본 사람들이 그 당시에 나쁜 놈들이죠. 그 당시에 다 털어갔어요. 심지어 절까지 가서 스님이 쓰는 것까지 나쁜 찌찌찌, 그죠? 왜냐면은 그들은 도자기를 굉장히 좋아했죠. 도자기 일본 애들이 왜 좋아하는지 내가 잠깐 얘기할게요. 짧게. 지금도 이웃나라 일본 애들 도자기 지금 굉장히 좋아하죠. 왜 좋아할까 근데?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좋아할까 일본 사람들? 그냥 일본 사람들 도자기를 좋아할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없는 예술 문화는 없어요. 역사를 보면 왜 좋아할까 일본 사람들이? 크게 한번 얘기해봐. 뭐 틀린 거 같아. 전람 끝나고 임진왜란. 근데 임진왜란 끝났을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차 문화를 다도 문화를 좋아했는데 좋아했어. 그래서 귀족들만 차를 마실 수 있었기 때문에 귀족들이 그 다도를 좋아해서 그 잔을 좋아했다고 알고 맞아요. 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 당시에 우리 일본의 임진왜란 때 우리 도공들이 많이 끌려갔죠. 그 유명한 산 이산평. 그 일본의 그 알타 지역 가면은 그분의 사거리마다 그분 동상이 막 있어요. 그 일본의 그 알타 지역은 그 도자기 축제로만 1년을 먹고 살아요. 2달만 해서 12개월 먹고 사는 동네예요.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지금 끌려가가지고 근데 역설적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거기서 작품 활동을 더 잘했죠. 우리나라에서는 막 하대했죠. 네. 그냥 기술이라고 치부했지만 일본에 가니까 그 기술이 문화가 됐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서 결혼도 하고 뭐 도자기만 할 수 있게 뭐 땔감도 주고 다 쌀도 주고 그러니까
작품만 열중할 수 있으니까 작품이 많이 늘었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나라가 역정됐죠. 좀 안타깝긴 하지만 역전됐죠. 이제 지금 다시 이렇게 가야겠죠. 아무튼 그러면 그쵸. 아까 얘기했는데 맞아요. 우리 근로 학생이 그 귀족 사람들이 차 문화를 굉장히 좋아했어. 그러면 그걸 알자고. 그러면 귀족 사람들이나 도요토미 히데요시나 그 지방의 영주들이 왜 차를 좋아했는지, 왜 그냥 차 마시는 게 우아해서 그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건강이에요. 건강. 왜냐면 일본이라는 나라는 하늘에 비가 내려와, 비가 떨어져. 그러면 일본이라는 나라는 무슨 나라? 섬나라. 그죠? 그럼 비가 오면 땅이 지질이 좋지 않아서 빗물이 어떻게 돼요? 쭉쭉 빠져요. 우리나라처럼 산과 들판이 좋아서 그 비가 산에서 걸러져서 이렇게 냇물로 와서 그걸 바로 마실 수 있는 곳이 일본은 작아요. 그러니까 물을 어떻게 해야 돼? 끓여 먹어야 돼. 물을 그냥 먹게 되면 석회성 있는 물을 계속 먹게 되니까, 근데 일본 사람들이 보면 키가 커요, 작아요? 교수님이 일본 가잖아요? 굉장히 준수한 키예요. 내가 일본 전철을 딱 탔는데 손잡이가 내 여기 있더라고. 그래서 되게 좋았어. 교수님 키가 아주 준수한 키예요. 평균 키. 한국에서는 제가 조금 작은 키지만 조금. 일본에 가니까 제가 평균 키예요. 일본 사람들이 키가 왜 이렇게 작을까? 우리가 한일전 축구하면 우리가 항상 후반전에 이기죠? 걔들 항상 기력이 딸리죠? 탁 치면 일본 지금 날아가죠? 왜? 뼈가 약해서. 일본에도 왜 뼈가 약할까? 석회수물을 계속 먹다 보니까 키가 커, 작아? 약간 오다리죠? 자, 그럼 일본 친구들이 뭐가 많아? 덧니가 많아, 안 많아? 일본은 우리가 생리적으로 덧니, 오다리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다 뭐가 안 좋아서? 물이 안 좋으면 뭐가 안 좋아? 뼈가 안 좋아서. 자, 그럼 뼈가 안 좋으면 그게 핸디캡이죠. 그럼 그거를 계속 그 대불림에서 우리가 건강해지려고 하는 욕구는 누구나 있죠. 그래서 물을 어떻게 먹어야 돼? 끓여 먹어야 돼요. 그것도 물을 끓이려면 어떻게? 차로 정화해서.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도자기, 자기가 필요하죠. 근데 그 당시에 자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 일본에는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래서 우리나라 와서 자기를 싹 가져가고, 그래서 그 당시에 좀 했지만 그 당시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전쟁을 했죠. 그래서 성조들끼리 만나서 싸웠죠.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비천한 가문의 출신이에요. 근데 걔가 이제 도쿠가와인가 뭐 누구 밑에서 있다가 그 사람이 이렇게 죽으면서 자기가 올라가서 아무튼 거기 일본을 전국을 평정했는데, 그때 쳐들어갔을 때 성주가 나 항복 하면 자기 가지고 있던 제일 좋은 도자기를 바쳤어요. 그러면 그거 받으면 그럼 너의 그 지역은 내가 귀속하면서 너희 동네는 안 건드릴게. 귀속. 이런 식으로 했던 게 도자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도 일본에 가면 그 사당에 좋은 도자기 맨날 모시고 있어요. 몇 번씩 쌓아가지고 인사하고 별 난리부르스를 잘 쳐요. 근데 아무튼 그런 게 있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유가 있다는 거. 일본이 도자기를 좋아하는 건 뭐다? 건강이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건강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나라 코로나 때문에도 지금 이렇게 수업하고 있죠? 제일 중요시 되는 게 뭐다? 우리의 건강이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수업하고 있죠. 그죠? 건강보다 우선시 되는 거는 없어요. 우리는 살아있으니까. 우리 생물이니까.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분청사기가 100년, 150년 이렇게 우리나라를 잠깐 있었어요. 그래서 자, 우리 분청사기 등장 어두운명 다음 상간용문 항아리, 다음 박쥐모란문 항아리, 이렇게 조합 편병 이렇게까지. 나중에 후반기에 또 그 분청사기 사진이 좀 더 있으니까 그때 막 분청사진 덤벙류 같은 거 좀 보여줄게요. 자, 그래서 분청사기가 그렇게 나왔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청자는 작품이다, 상품이다? 상품 중에 명품이다. 분청사기는 상품이 아니라 작품이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가치를 더 인정받는다, 못 받는다? 인정받는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정리하고 가시면 돼요. 청자와 본청의 차이입니다. 그죠? 종교의 차이도 있고 문화의 차이도 있지만 그 당시에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것만 알고 가도 여러분들 도자기를 많이 아는 편이죠. 그죠? 도자기를 볼 때도 관점이 틀려져요. 여러분 박물관에 가서 보면 이걸 듣고 가면 이해되셨죠? 다음. 자, 그래서 이제 조선에 이제 백자가 나오기 시작해요. 자, 조선의 유교는 흰색을 강조하죠. 그죠? 도포도 다 흰색이었죠? 양반의 도포들. 그래서 한결 가진 것 없이 깨끗한 마음을 산다? 그죠? 그게 유교죠. 하늘을 보고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잖아. 선비들이. 그죠? 그리고 궁율이 여겨야 되잖아. 그죠? 그리고, 차별 없이, 유교가 그랬는데도 역설적으로 이렇게 정말 심했던 게 신분사회가 또 조선이었죠. 시작은 그렇게 됐지만 아무튼. 그래서 백자가 만들어집니다. 보시면 이제 세종대왕 때부터 백자가 널리 쓰이기 시작했다고. 세종대왕 때 모든 것들이 문화가 발전하죠. 과학도 그러고. 그래서 이때 백자가 널리 이제 사용이 되었고, 조선의 말기 되면 일반 사람들도 백자를 많이 썼다고 해요. 조선 말기 되면. 하지만 아까 일본 얘기 나왔지만 조선 말기 한일 합방이 되고 나서 우리나라의 이 유명한 백자를 말살시키죠. 일본 친구들이, 일본 사람들이 왜 말살시킬까 이걸 뭘로 말살시킬까? 이걸 대신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양쟁이로 만든 컵이라든지 그 당시에 그다음에 플라스틱 같은 걸 갖고 와가지고 찍어내는 것들을 이게 더 싸니까 좋아, 니들이 이거 먹어. 그리고 이거의 가치를 내리죠. 그래서 이거를 그들은 어떻게 돼? 되게 싸게, 저렴하게 자기 나라를 싹 가져가죠. 그게 일본의 정책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무지해서 이거를 그냥 다 헌납했죠. 물론 총칼도 들여댔지만 이렇게 우리가 나쁜 것들을 받아들이고 좋은 것들을 뺏겼죠. 그래서 안타깝죠. 이제 앞으로 그러면 우리는 이런 걸 뺏기면 돼야 안 돼? 안 되죠.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런 걸 뺏기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할 일들이 이런 일들이죠. 그죠? 그래서 조선 백자의 등산입니다. 순백자예요. 말 그대로 백자죠? 굉장히 우리 여인의 뒷모습을 보는 것 같은 모습의 백자입니다. 태가 이쁘죠? 쫙. 응? 다음 순백자 대발. 순백자 대발. 예전에 여기다 밥 먹었죠? 고봉밥에서 밥이 이만했죠? 응? 그쵸? 이거 보면 너무 가보면 밥그릇이 이만해요. 밥그릇이 이거보다 더 커요. 지금은 밥그릇 이만하면 난리 나죠? 세이서 먹는 거야? 그죠? 지금 밥을 많이 안 먹죠? 지금 밥을 점점 적게 먹는 시대예요. 옛날에는 먹을 게 뭐밖에 없어? 밥밖에 없죠. 옛날에 빵 있어요? 옛날에 피자 있어요? 햄버거 있어요? 떡볶이 있어요? 없죠. 그런 것도 없으니까 치킨 없죠. 그죠? 그런 게 없으니까 옛날에 먹을 게 밥이죠. 그래서 밥이 유일하게 일반 서민들이 그나마 단백질을 아미노산을 우리가 먹어서 우리 영양을 줄 수 있는 밥밖에 없었어. 밥을 어떻게 해야 돼? 최대한 많이 먹어요. 그 당시에 또 이 쌀이 귀해서 여기 다 쌀만 먹을 수 없죠. 그래서 다 혼합해서 먹었죠. 그래서 그렇게 밥을 먹어야지만 내 그 체력을 에너지를 쓸 수 있어서 밥을 그렇게 먹은 거예요. 교수님이 올해 이 밥그릇 전시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제 미술관과 박물관과 다 같이 전시기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지금 수석됐죠.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아무튼 이렇게 밥그릇입니다. 그래서 예전의 밥그릇부터 지금의 밥그릇, 식기 문화들을 쭉 비교해서 전시를 하는 것들도 재밌을 것 같아서 지금 나중에 한번 또 우리 만나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다음. 자, 백자 철화 수누는 병. 끈꼬리 병이라고도 해요. 가보시면 끈꼬리 병. 백자에다가 이게 철화로 끈을 이렇게 표현했죠? 이렇게 표현했죠? 너무 이쁘죠? 회화적이죠? 너무 익살스럽죠? 그리고 여기다 진짜 끈을 딱 묶고 뚜껑 하나 딱 넣고 그 어떤 한량이 딱 잡고 갖고 다니면서 딱 마시고
오늘 하늘이 이렇게 맑구나. 시를 막 하늘 달 품은 달에 뭐 나는 여기서 한잔하고 있는데 나오겠죠. 너는 누구고 나는 누구고 우린 누구인가 이런 식으로 시를 한량히 하겠죠. 그렇죠. 되게 뭐라 그럴까 되게 재밌죠. 이런 또 매력이 있죠. 항아리들 여기도 보물로 되어 있고요. 직접 가시면 볼 수 있어요. 봐보세요. 다음 자 백자청아 매중묵병. 자 그 청자에는 상감청자가 있듯이 백자에는 청화백자가 있어요. 청화백자. 이 청화백자가요 19세기, 18세기 말부터 19세기까지 또 안타깝게도 중국에서 먼저 시작됐죠. 청화백자. 그래서 이게 유럽을 강타합니다. 청화백자가. 그래서 영국, 잉글랜드, 스페인, 포르투갈까지 청화백자가요 어마어마하게 수출돼요. 중국이 차이나. 그래서 본 차이나 있어요, 여러분들. 본 차이나가 그 차이나예요. 그래서 이게 넘어가서 그 식기를 그러니까 그 청화백자를 다 썼어요. 영국 황실들이. 그래서 지금 영국의 색깔이 뭐예요? 파랑이죠. 국기 색깔. 그 파랑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발트색이라고 하는데 이 파랑은요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이거 천연 재료예요. 코발트가 그래서 굉장히 비싸요. 지금도 우리 조교님 지금 이거 코발트 비싸죠? 재료로 사면 그 당시에는 금 1g, 코발트 1g, 코발트 1g이 더 비쌌어요. 금보다. 그만큼 귀했어요. 코발트가. 이거를 우리나라는 수입해서 썼죠. 그러니까 많이 쓸 수 있어 없어? 많이 못 그리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절제했어요. 그래서 나온 게 절제비예요. 우리나라가. 그 절제가 안타깝게도 그냥 작가가 절제한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의 경우는 재료의 한계가 있어서 절제한 거예요. 그래서 그릴 거면 딱딱딱 그린 거예요. 하지만 19세기 넘어와서 코발트가 많이 수입됐을 때는 빼곡히 그린 작품들도 많죠. 하지만 이 시대는 그렇지 않았죠. 그죠? 그래서 그 중국의 실크로드 때문에 굉장히 중국이 많이 발전을 했죠. 그 당시 중국이 최고였어요. 그래서 모든 중심은 중국 중심으로 들어간다. 그때 청나라였죠. 그쵸? 그래서 청화백자죠. 자, 다음. 자, 백자, 철화, 매중, 항아리. 이거는 철화인데, 철이에요, 철. 철은 우리나라에도 금방 나옵니다. 산에 가서 패면 빨갛적이 그걸 딱 내리면 철만 내려가요. 그걸 빠가지고 그리면 이거예요. 철은 비교적 수급이 좋아서 청화가 수입되지 못했을 때, 청나라가 무슨 전쟁을 하거나 힘들었을 때 우리나라 못 들어왔을 때 대신 그랬던 게 철화예요. 철화는 비교적 안정적이지, 유역에서 안정적이지 못해서 청화는 이렇게 번지는 효과가 많은데 그 또한 매력이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됩니다. 제가 청화와 철화가 있는데 철화는 청화보다는 약간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지만 우리나라 철화도 굉장히 또 멋있죠. 이런 브라운 톤의 느낌을 또 좋아하는 지금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브라운 톤 좋습니다. 철화, 매중립, 항아리 이런 데다 정말 뭐죠? 우리가 이제 큰 소나무 같은 거 다 꽂기도 하죠. 다음. 자, 백자, 청화, 운정문, 대호.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보시면. 자, 말 그대로 용이 이대로 쫙 있죠? 멋있죠? 이거 여기부터 한 이만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왕이야. 양옆에 이걸 딱 이렇게 놔두는 거죠. 이렇게 가운데다.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국사를 논하는데 너무 힘들었으니까 내가 오늘 한 잔 하사하겠다. 그럼 여기 뒤에다가 어주를 꽉 담아가지고 한 잔 돌리라면 쫙 돌리는 거죠. 평상시에 여기다가 내 왕의 위엄을 표현하려고 옆에 딱 세우는 거. 용이죠. 그 당시에 용을 또 그리는 사람은 누구만 그려? 왕의 얼굴을 그리는 그런 그 화가. 그죠? 그런 분원에 속해 있는 화가가 있어요. 그 사람만 그릴 수 있겠죠? 되게 잘 그렸죠. 17세기. 그죠? 용을 굉장히 잘 그렸죠. 금방 날아갈 것 같아요. 비늘 하나하나 아주 한 땀 한 땀 진짜 잘 그렸어요. 자, 그런데 이 용에 보시면 조금 여러분들 좀 재밌는 이야기거리가 있는데 용을 보시면 여기 용의 발톱이 있어요. 용의 발톱이 지금 몇 개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죠? 오자룡이라고 그래요, 오자룡. 응? 발톱이 다섯 개인 건 오자룡. 발톱이 네 개인 건 사자룡. 그죠? 발톱이 생긴 건 삼룡이. 그죠?
자, 그런데 이 발톱이 5개는요, 사실 누구만 쓸 수 있냐면 누구만 쓸까? 중국의 황제만 썼었어요. 우리는 몇 개를 썼어요, 보통? 4개. 그 다음에 내 다음에 세자나 원자는 몇 개? 3개. 이렇게 썼던 계급이 있었는데 이때 17세기 때는 우리가 5개 썼네. 응? 이때는요, 명나라가 힘이 많이 빠질 때고, 그죠? 청나라가 올라올 때, 그죠? 그 다음에 이때 정조시대 때예요. 17세기. 정조대왕은 좀 강인한 군주죠. 그래서 우리도 5개 쓰자. 5개 썼던 거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 숭례문이 무너졌죠. 그때 다시 만들어졌죠. 숭례문에 가보면 그 입구 밑에 보시면 그 용들을 그려놨어요. 그때 이제 요 발톱 가지고 문제가 많았죠. 옛날에 따라서 4개만 할 것이냐, 그 기존에 그렸던 거를 답습해서 그냥 그대로 4개만 그릴 것이냐,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냐, 우리도 5개 그리자. 그래서 결론은 5개 그렸죠. 그죠? 그래서 하나 더 그렸던 거예요. 그죠? 이렇게 역사가 그렇게 또 나와 있죠. 이거 한번 가서 꼭 보세요. 이거 진짜 좋습니다. 이거 이제 근데 외국에 전시 굉장히 많이 나가요, 제품이. 그래서 이게 없으면 외국에 전시 나간 거예요. 없었으면 그 자리에. 우리나라 도자기는요, 외국에 전시 나가면 줄 씁니다. 외국에서 한 달 전부터 티켓은 완판이에요. 그냥 한두 달부터 티켓은 솔드아웃. 이해가 안 가죠. 우리나라가 외국 작가들이 많이 오죠. 뭐 크림트전, 고우전, 고갱전, 응? 많이 오죠. 그런 작가들 오면 우리는 티켓 막 15,000원, 20,000원 주고 가서 보죠. 우리도 완판이죠. 똑같아요. 그쪽에서는 그런 뭐 서양 화가들 오지만 우리는 이런 공예 문화가 우리는 발달돼서 우리는 전시 나가는 거죠. 멋있죠? 가서 꼭 보세요. 자, 또 다음 볼게요. 자, 여러분들 오늘 3주차는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론 수업이 제가 1부, 2부로 나눴습니다. 좀 길어서 여러분들 좀 더 설명을 깊게 드리기 위해서 좀 세라믹 이제 우리 4주차에는 또 온기라는 또 재밌는 수업도 있고 하니까 그것도 듣기로 하고, 오늘은 이번 주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고, 여러분 3주차도 건강 잘 지키고 그리고 자기 면역 잘 해서 또 건강하게 4주차 때 또 만나도록 해요. 자, 여러분 안녕.